옛날 아주 먼 옛날에 호랑이가 담배를 피우고 산신령이 구름을 타고 내려오던 시절보다 더 오래된 어느 겨울날이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땅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깊은 상월짜기에 작은 마을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워낙 깊은 산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겨울이 오면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기고 오직 매서운 바람만이 골짜기를 휘감으며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가을 내내 부지런히 거두어들인 곡식과 땔감으로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준비를 마치고 해가 떨어지면 일찌감치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랫목에 모여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밤을 보내곤 했습니다. 이 조용한 산골마을의 가장 끝자락 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에는 낡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만석이라는 이름을 가진 착하고 성실한 나무꾼 총각이 호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비록 가진 것은 넉넉지 않았으나 마음만은 비단결처럼 곱고 효심이 지극하여 마을 사람들 사이 칭찬이 자자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달기 울기도 전에 일어나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고 불편한 다리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 올린 뒤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하는 것을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해 겨울은 유난히도 눈이 많이 내리고 추위가 매서워 마을 사람들도 웬만해서는 바깥 출입을 삼가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산짐승들도 먹이를 구하지 못해 민가 근처까지 내려와 기웃거릴 정도로 혹독한 날씨였지만 만석의 집 땔감 창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병환으로 누워 계신 어머니가 계신 방은 항상 따뜻해야 했기에 만석은 다른 사람들처럼 방 안에 웅크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그는 낡은 속옷을 겹쳐 입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눈을 헤치며 지게를 짊어지고 산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야만 했습니다. 산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칼날 같은 바람이 만석의 얼굴을 때리며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지만 그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눈 덮인 산길은 미끄럽고 위험하기 짝이 없었지만 만석은 산에서 나고 자란 사람답게 능숙하게 길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축 늘어져 있었고 가끔 나뭇가지에서 눈뭉치가 툭툭 떨어지는 소리 외에는 세상의 모든 소리가 눈 속에 파묻힌 듯 고요했습니다. 만석은 마른 나무를 찾아다니며 부지런히 도끼질을 시작했고 그의 임에는 어느새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동안 나무를 하던 만석이 잠시 허리를 펴고 숨을 고르려는데 어디선가 희미하게 짐승의 신음 같은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바람이 바위 틈을 지나며 내는 소리라고 생각하여 무시하려 했으나 소리는 끊어질 듯 이어지며 애처롭게 계속되었습니다. 만석은 하던 일을 멈추고 귀를 쫑긋 세워 소리가 나는 방향을 가늠해 보았는데 그 소리는 사람이 다니지 않는 깊은 골짜기 쪽덤불 숲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산짐승이 추위에 떨고 있는 소리인가 싶어 그냥 지나칠까 고민도 했지만 그 울음소리에 담긴 고통이 너무나 깊어 만석의 발길을 잡았습니다. 호기심과 알 수 없는 측은지심에 이끌려 만석은 조심스럽게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허벅지까지 빠지는 험한 길을 헤치고 가시덤불을 걷어내며 다가가자 하얀 눈밭 위에 붉은 피가 점점이 흩뿌려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만석이 덤불 뒤를 조심스레 들여다보았을 때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고양이보다 조금 더 큰 아직 어미 젖도 떼지 못한 듯 단 어린 호랑이 한 마리가 사냥꾼이 놓은 덫에 다리가 끼어 괴로워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호랑이는 덫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 덫에 걸린 다리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게 상처가 나 있었고 주변의 눈은 온통 핏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만석이 나타나자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려고 했지만 기력이 다했는지 그 소리는 위협적이라기보다는
가냘픈 신음소리에 가까웠습니다. 만석은 순간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뒷걸음질을 쳤는데 비록 새끼라고는 하나 산중의 왕인 호랑이였고 만약 어미 호랑이가 근처에 있다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망치려던 만석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듯한 어린 호랑이의 촉촉하고 맑은 눈망울이었습니다. 그 눈빛은 맹수의 흉포함보다는 죽음 앞에 놓인 생명의 간절함을 담고 있어서 차마 그것을 외면하고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만석은 주위를 둘러보며 어미 호랑이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조심스럽게 호랑이 쪽으로 한 걸음씩 다가갔습니다. 그는 호랑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괜찮다, 해치려는 게 아니다. 너를 도와주려는 것이니 가만히 있거라. 하고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만석의 진심이 통했는지 아니면 더 이상 저항할 힘이 없었는지 어린 호랑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만석이 다가오는 것을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호랑이의 상처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 보였는데 녹슨 무소의 덫의 이빨이 어린 짐승의 여린 살을 파고들어 꽉 물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장갑을 낀 손으로 덫을 만져보았지만 워낙 튼튼하고 억센 덫이라 맨손으로 벌리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아 지렛대로 쓸만한 튼튼한 참나무 가지를 구해왔고 호랑이의 눈을 바라보며 잠시 참아달라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만석은 나무 막대를 덫의 틈새에 끼워 넣고 온 힘을 다해 누르기 시작했는데 덫의 스프링이 얼마나 강한지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목에 핏대가 설 정도였습니다. 이압 하는 기압 소리와 함께 만석이 전 먹던 힘까지 짜내어 덫을 벌리자 철커덕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무소의 이빨이 벌어졌습니다. 그 순간 어린 호랑이는 본능적으로 다리를 빼내어 뒤로 물러났지만 다리의 통증 때문에 비틀거리며 눈밭에 다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만석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을 닦았고 호랑이는 고통스러운 듯 앓는 소리를 내면서도 만석을 향한 경계를 조금씩 풀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그대로 두면 덧나거나 얼어붙어 호랑이의 목숨이 위험할 것이 뻔했기에 만석은 다시 한번 용기를 내 호랑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입고 있던 저고리의 안감을 찢어 긴 헝겊을 만들었고 깨끗한 눈을 한 줌 쥐어 호랑이의 상처 부위 피를 조심스럽게 닦아내었습니다. 차가운 눈이 상처에 닿자 호랑이가 움찔하며 몸을 떨었지만 만석의 손길이 따뜻하고 조심스럽다는 것을 느꼈는지 얌전하게 다리를 맡겼습니다. 만석은 찢어낸 헝겊으로 상처 부위를 단단히 그러나 피가 통할 정도의 세기로 정성스럽게 감싸주었습니다. 응급처치가 끝나자 만석은 호랑이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고 싶었지만 혹시나 놀라게 할까봐 손을 거두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어린 호랑이가 절뚝거리는 다리로 일어서더니 바로 숲으로 도망치지 않고 만석을 향해 돌아선 것입니다. 호랑이는 마치 만석의 얼굴을 자신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 넣으려는 듯 그 크고 깊은 황금빛 눈동자로 한참 동안 만석을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짐승의 언어를 넘어선 깊은 고마움과 알 수 없는 신비로운 기운이 서려 있어 만석은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어린 호랑이는 짧게 울음소리를 내어 마지막 인사를 전하고는 뒤뚱거리는 걸음으로 눈 덮인 숲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만석이 묶어준 하얀 헝겊 조각이 바람에 날리는 듯한 잔상만이 남아있었고 주위는 다시금 깊은 산속의 정막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석은 긴장이 풀리자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등줄기를 타고 흐른 식은땀이 차가운 바람에 식으면서 한기가 몰려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방금 겪은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릴 정도로 기이한 경험이었다고 생각하며 멍하니 호랑이가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신을 차린 만석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어미 호랑이가 냄새를 맡고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급해진 그는 아까 베어둔 나무들을 찌개에 가득 싣고 서둘러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내려오는 길 내내 만석의 머릿속에는 아까 그 어린 호랑이의 애처로우면서도 맑았던 눈망울이 떠나지 않았고 자신이 베푼 작은 선행이 헛되지 않아 그 어린 생명이 무사히 살아남기를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땅거미가 내려앉아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만석을 반겼습니다. 만석은 무거운 지게를 벗어 마당 한 구석에 내려놓고 찢어진 저고리 자락을 털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는 만석이 무사히 돌아온 것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오늘따라 산에 오래 있었구나. 날도 추운데 고생했다 라며 아들의 언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만석은 차마 호랑이를 구해준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어서 그저 나무를 하다가 옷이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졌다고 둘러대며 어머니를 안심시켰습니다. 어머니가 차려주신 따뜻한 밥을 먹으면서도 만석의 생각은 온통 산속에 두고 온 그 어린 호랑이에게 가 있었습니다. 혹시 상처가 덧나지는 않을지, 굶주린 배를 채울 수는 있을지, 다른 짐승들에게 해코지를 당하지는 않을지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난 뒤 만석은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며 오늘 산에서 있었던 일은 자신과 그 호랑이만이 아는 비밀로 간직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봤자 믿어주지 않을 뿐더러 혹시나 나쁜 마음을 먹은 사냥꾼들이 그 호랑이를 잡으러 갈까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바람은 더욱 거세져 문풍지를 요란하게 흔들어댔고 만석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쓰고 잠을 청했습니다. 꿈속에서 만석은 다시 눈 덮인 산속에 서 있었는데 그곳에는 아까 그 어린 호랑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 자신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꿈에서 깬 만석은 왠지 모를 따뜻한 기운이 가슴속에 맴도는 것을 느꼈고 비록 춥고 고단한 하루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잠이 들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만석의 인생에서 가장 특별하고 기이한 겨울밤은 조용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산골 마을에도 따스한 햇살이 비치기 시작했고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여전히 변함없이 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며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가끔 산속에서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릴 때면 혹시나 그때 그 녀석이 아닐까 하여 귀를 기울이곤 했지만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어린 호랑이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흐르는 물처럼 빠르게 지나가 어느덧 그날의 기억도 점차 희미해져 갔지만 만석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그날의 눈빛이 보석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어느덧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기어 강산이 한 번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만석은 앳된 청년의 티를 벗고 얼굴에 세월의 흔적이 묻어나는 듬직한 장년이 되었고 마을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하는 일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어머니의 병화는 차도가 있는 듯 하다가도 다시 악화되기를 반복하며 만석의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그는 한결같은 효심으로 어머니를 봉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그 겨울날의 일은 이제 아련한 추억이 되어 가끔 술 한잔 걸칠 때 혼자 미소 지으며 떠올리는 예시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워 보이던 마을에도 서서히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는데 몇 해 전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흉년이 들어 인심이 흉흉해진 탓이었습니다. 산 너머 마을에서는 도적대가 나타나 관할을 습격했다는 소문이 들려오기도 하고 밤이면 산짐승들이 마을까지 내려와 가축을 물어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불안에 떨며 밤이면 일찍 불을 끄고 숨을 죽였고 예전처럼 사랑방에 모여 이야기꽃을 피우는 일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만석 또한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하기가 점점 어려워지자
깊은 한숨을 쉬는 날이 늘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바로 마을 사람들이 장터로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검은 고개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전에는 험하긴 해도 낮에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었던 그 고개에 최근 들어 흉악무도한 산적들이 자리를 잡고 지나가는 행인들의 짐을 빼앗고 목숨까지 위협한다는 무시무시한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 고개를 귀신 고개라고 부르며 접근하기를 꺼려했고, 장터로 가는 길이 막히자 마을의 살림살이는 더욱 궁핍해져만 갔습니다. 만석의 집 사정도 날이 갈수록 나빠져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고,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어머니의 약이 떨어져 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읍내 약방에 가서 약을 지어와야만 어머니의 기침을 멈추게 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위험하다는 검은 고개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만석을 말리며 지금 그 고개를 넘는 것은 호랑이 아가리에 머리를 들이미는 것과 같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밤새 기침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만석의 마음은 타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만석은 마당에서 도끼날을 갈며 굳은 결심을 하게 되는데,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고개를 넘어 약을 구해오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숫돌에 도끼를 가는 쓱싹 소리가 적막한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고, 그의 눈빛에는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호랑이를 구해주던 날과 같은 비장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이 자신의 운명을 시험하는 길이 될지 아니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길이 될지 알 수 없었지만, 효심 하나로 두려움을 억누르며 다가올 내일의 여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고 흘러 어느덧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나갔고, 만석이 살던 평화롭던 산골 마을에도 예기치 못한 시련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꼬박꼬박 찾아오던 비 소식이 뚝 끊기면서 마을 앞을 흐르던 맑은 가을물은 바닥을 드러내어 하얀 자갈들만이 앙상하게 남았고, 기름지던 논밭은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먼지만이 풀풀 날리는 황무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늘을 원망하며 기우제를 지내보기도 하고 산신령님께 정화수를 떠놓고 빌어도 보았지만, 야속한 하늘은 쨍쨍한 햇볕만 내리쬐을 뿐 단 한 방울의 비도 내려주지 않아 사람들의 속을 까맣게 태웠습니다. 가뭄이 길어지자 인심마저 메말라가기 시작하여 예전처럼 이웃 간에 음식을 나누어 먹거나 서로의 안부를 묻는 정겨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모두가 제 살 길을 찾기에 급급한 각박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곳간에 쥐가 끌어도 나누어 먹을 곡식이 없다는 말이 돌 정도로 마을의 형편은 어려워졌고, 굶주림에 지친 사람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사라지고 깊은 주름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굶주린 산짐승들이 먹이를 찾아 마을까지 내려와 가축을 물어가는 일이 빈번해졌고, 사람들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숨을 죽이고 밤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만석의 집 사정은 더욱 딱하게 돌아가고 있었는데, 10년 전부터 시름시름 앓으시던 어머니의 병환이 최근 들어 급격히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터져 나오는 기침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고, 기침을 할 때마다 가슴을 움켜쥐고 고통스러워 하시는 모습에 만석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좋다는 약초를 구해 다려드리고 정성껏 간호를 했지만 어머니의 병세는 좀처럼 차도를 보이지 않고 날이 갈수록 야위어만 가시는 모습에 만석은 애간장이 녹아내렸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는 흉흉한 소문마저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마을 사람들이 장을 보러 가거나 관의 볼일을 보러 가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하는 검은 고개의 무시무시한 산적대가 자리를 잡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험하긴 해도 낮에는 사람들이 안심하고 넘어다니던 그 고개에 나라의 흉년이 들자 살길이 막힌 유랑민들과 흉악범들이 모여들어 도적단을 만들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개 정상에 진을 치고 지나가는 행인들을 무차별적으로 습격하여 가진 물건을 모조리 빼앗고 반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해친다는 끔찍한 이야기들이 바람을 타고 마을로 전해져 왔습니다. 마을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은 물동이를 내려놓고 삼삼오오 모여 수군거리며 산적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이 하나같이 소름 끼치고 무서운 것들 뿐이라 듣는 이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건너 마을 박서방네가 소를 팔러 장에 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지 뭐야. 산적놈들이 소판 도는커녕 입고 있던 옷까지 싹 벗겨가서 속옷바람으로 밤새 산을 헤매다 겨우 목숨만 건져왔다네. 한 아낙네가 몸서리를 치며 이야기하자 옆에 있던 다른 아낙네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건 그나마 다행인 게지. 아랫마을 최영감님 아들은 약값을 구하러 갔다가 그놈들에게 잡혀서 흠씬 두들겨 맞고 다리가 부러져서 기어왔다는구먼. 쯧쯧, 세상에 어찌 이런 날벼락 같은 일이 있단 말인가. 이러한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제 검은 고개 쪽으로는 얼씬도 하지 않으려 했으며 심지어 아이들이 울 때도 검은 고개에 산적이 잡아간다 라고 겁을 주면 울음을 뚝 그칠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이 막히자 마을에는 소금이나 약재 같은 필수품이 귀해지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 궁핍해져만 갔습니다. 만석 또한 이 소문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기에 걱정이 태산 같았지만 당장 오늘 내일 하는 어머니의 병세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만석은 어머니의 머리맡에 앉아 젖은 수건으로 이마의 땀을 닦아드리며 깊은 고민에 잠겨 있었습니다. 읍내에 있는 용한 의원에게 가서 약을 지어오기만 하면 어머니의 병이 나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고 검은 고개를 넘어야만 했습니다. 만석의 눈앞에는 10년 전 눈보라 속에서 구해주었던 어린 호랑이의 눈빛이 스쳐 지나갔고 그때의 용기를 다시 한번 내어야 할 때가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호랑이 새끼를 잡는다는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산적 소굴이라도 들어가야 하지 않겠는가. 만석은 주먹을 불끈 쥐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석이 먼 길을 떠날 채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지자 마을에서 가장 연로하시고 지혜로우신 촌장 영감님이 지팡이를 짚고 만석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촌장 영감님은 하얀 수염을 쓰다듬으며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만석을 바라보셨는데 그 눈빛에는 젊은이를 사지로 내몰고 싶지 않은 어른의 안타까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촌장 영감님은 툇마루에 걸터앉아 만석의 손을 꼭 잡으며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만석아, 내 소문을 들어하니 네가 오늘 검은 고개를 넘으려 한다더구나. 네 효심이 지극한 줄은 내 익히 알고 있다만 이번 일만은 다시 생각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만석은 촌장 영감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저도 그 고개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오나 제 어머니께서 밤마다 고통 속에 신음하시는데 자식된 도리로 어찌 편안히 집에 앉아만 있겠습니까?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해도 저는 가야만 합니다. 만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결의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하여 누구도 꺾을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촌장 영감님은 만석의 고집을 꺾을 수 없음을 아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허, 참으로 딱하고 기특한 지고. 하지만 만석아, 호랑이보다 무서운 것이 사람의 욕심이요 귀신보다 악한 것이 도적대라 했다. 그놈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귀들과 같아서 사정을 봐주는 법이 없다. 네가 아무리 힘이 장사라 한들 때로 덤비는 놈들을 어찌 당해낼 수 있겠느냐. 촌장 영감님은 눈시울을 붉히며 만석을 타이르셨지만 이미 만석의 마음은 굳게 정해져 있었습니다. 만석은 촌장 영감님께 큰 절을 올리며 어르신 염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마을 분들께서
저희 어머니를 거두어 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부디 이 불효자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십시오. 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촌장 영감님은 더 이상 만석을 말리지 못하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부적 하나를 꺼내 만석의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젊었을 때 산신령님께 받은 귀한 부적이다. 네가 정령 가야겠다면 이것을 품에 지니고 가거라. 부디 산신령님의 가호가 너와 함께하여 무사히 돌아오기를 빈다. 영감님의 따뜻한 마음에 만석은 가슴이 뭉클해져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촌장 영감님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기며 돌아가셨고 만석은 다시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만석의 집 담장 너머로 기웃거리며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평소 만석의 성실함을 아끼던 옆집 아주머니는 갓 지은 주먹밥 2덩이를 싸서 건네주며 가다가 배고플 때 먹게. 그리고 제발 살아서 돌아와야 하네. 자네 어머니는 어쩌라고 혼자 가나 하며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뒷집 아저씨는 튼튼한 박달나무 몽둥이 하나를 깎아주며 산짐승이라도 만나면 이걸로 쫓아버리게. 사람 놈들은 피하는 게 상책이지만 정 안 되면 이걸로라도 막아야지 않겠나 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만석은 이웃들의 따뜻한 정에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끼며 반드시 살아서 돌아와 보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만석은 지게의 산에서 캔 귀한 약초들과 말린 버섯을 가득 실었는데 이것들을 장터에 내다 팔아 어머니의 약값을 마련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보찜 깊숙한 곳에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10년 동안 소중하게 갈고 닦은 손도끼 하나를 숨겼습니다. 이 도끼는 나무를 할 때 쓰던 것이지만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자신과 어머니의 약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도끼날을 어루만지며 부디 이 도끼를 사람을 향해 휘두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출발하기 전날 밤 만석은 잠든 어머니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얼굴에 깊게 패인 주름살, 그리고 거칠어진 손마디 하나하나가 모두 자식을 위해 희생하신 세월의 흔적임을 알기에 만석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고 볼에 비비며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꼭 약을 구해와서 예전처럼 건강하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러니 부디 제가 돌아올 때까지 버텨주셔야 합니다. 만석의 눈물 한 방울이 어머니의 손등 위로 떨어졌지만 어머니는 고단한 잠에 빠져 미동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새벽달기 울기 전 아직 어둠이 차에 가시지 않은 캄캄한 새벽에 만석은 조용히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정신을 맑게 깨워주었고 하늘에는 희미한 금음달만이 외롭게 떠 있어 만석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매고 지게를 짊어진 뒤 집을 향해 큰 절을 2번 올렸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에 대한 인사였고 동시에 살아생전 다시는 보지 못할 수도 있는 정든 집에 대한 작별 인사였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나 산길로 접어들자 익숙하던 산세가 오늘따라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귀신의 손톱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고 바람에 스치는 나무잎 소리는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음산한 기운을 풍겼습니다. 만석은 침을 꿀꺽 삼키며 발걸음을 재촉했지만 등 뒤에서 자꾸만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오르내렸던 이 산길이 오늘따라 천리 길처럼 멀고 험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아마도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죽음의 그림자 때문일 것입니다. 검은 고개 입구에 다다르자 길가에는 흉흉한 소문이 사실임을 증명하듯 버려진 집신 한 짝과 부서진 지게 조각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을 본 만석의 등줄기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지만 그는 애써 시선을 외면하며 고개를 들어 정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험준한 산세가 병풍처럼 둘러쳐진 고개 정상은 짙은 안개에 쌓여 있어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그 안개 속에서 무엇이 튀어나올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만석은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품속에 촌장 영감님이 주신 부적을 한번 꽉 쥐어본 뒤 안개 속으로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산길을 오를수록 안개는 더욱 짙어져 바로 앞의 나무조차 분간하기 힘들 정도가 되었고 기괴한 새 울음소리가 계곡을 타고 울려 퍼지며 공포감을 조성했습니다. 만석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주위를 살피며 걸음을 옮겼지만 짙은 안개 때문에 방향 감각마저 상실할 지경이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한 위기를 몇 번이나 넘기며 꾸역꾸역 올라가던 만석은 문득 이상한 냄새를 맡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썩은 나무 냄새도 흙냄새도 아닌 비릿하고 역겨운 피냄새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만석이 잠시 걸음을 멈추고 주위를 둘러보려는 찰나 숲속 어딘가에서 바스락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소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분명한 누군가 마른 낙엽을 밟는 소리였습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숨을 죽이고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가에 울려 퍼졌고 손에 쥔 도끼자루가 땀으로 흥건해졌습니다. 그는 제발 산짐승이기를 아니면 바람이 장난친 것이기를 빌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며 만석이 숨은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안개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것은 짐승이 아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손에는 몽둥이를 든 사내 한 명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어오고 있었는데 그 눈빛은 먹이를 찾는 하이에나처럼 탐욕스럽고 잔인해 보였습니다. 만석은 그가 바로 소문으로만 듣던 산적대의 일원임을 직감했습니다. 들키면 끝장이다. 만석은 숨소리조차 내지 않으려 입을 틀어막았지만 야속하게도 발밑에 썩은 나뭇가지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뚝 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내고 말았습니다. 그 작은 소리는 고요한 숲속에서 천둥소리처럼 크게 울려 퍼졌고 산적의 고개가 번개처럼 만석이 숨은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누구냐? 거기 숨어있는 놈 시에 썩 나오지 못할까? 산적의 걸걸한 목소리가 숲을 뒤흔들었고 곧이어 호루라기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지며 동료들을 부르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만석은 이제 피할 곳이 없음을 깨닫고 덜덜 떨리는 다리를 애써 진정시키며 나무 뒤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금세 몰려든 서너 명의 산적들이 흉흉한 무기를 든 채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산적들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자가 만석의 행색을 훑어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허허, 이 깊은 산골에 웬 먹잇감이 제 발로 기어 들어왔구나. 지게에 싣고 있는 것이 꽤 무거워 보이는데 어디 한번 구경이나 해볼까. 그는 칼끝으로 만석의 지게를 툭툭 건드리며 위협했습니다. 만석은 공포에 질려 입술이 파랗게 질렸지만 어머니의 약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 하나로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나으리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저는 집에 병든 노모가 계십니다. 이 약초들을 팔아 약을 사가지 못하면 어머니는 돌아가십니다. 부디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만석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산적들은 킬킬거리며 비웃을 뿐이었습니다. 효자 나셨구만. 내 사정이야 딱하다만 우리도 먹고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내 목숨과 그 짐을 놓고 가면 어머니 곁으로 보내주마. 물론 살아서 갈지 죽어서 갈지는 내 놈 하는 것에 달렸지만 말이야. 산적들은 점점 포위망을 좁혀오며 만석을 압박해왔습니다. 만석은 이제 도망칠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검은 고개의 전설이 자신에게도 현실로 닥쳐온 것이었습니다.
하늘은 잔뜩 찌푸려 금방이라도 비를 뿌릴 듯 어두컴컴했고 차가운 바람은 숲을 휘감으며 더욱 거세게 불어닥쳤습니다. 만석을 둘러싼 산적들의 살기 어린 눈빛과 흉기들이 번뜩이는 가운데 만석은 품속에 숨겨둔 도끼 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싸워서 이길 승산은 거의 없었지만 이대로 짐을 뺏기고 어머니를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하리라. 마음먹으며 슬픈 눈으로 하늘을 한번 올려다 보았습니다. 과연 이 산의 주인인 산신령님은 그를 굽어 살펴 주실 것인지 아니면 이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 운명의 시간은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바람소리마저 숨을 죽인 듯 고요해진 숲속에서 만석은 흉악한 산적들에게 둘러싸여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금방이라도 달려들 기세로 번뜩이는 산적들의 눈빛은 마치 굶주린 늑대떼가 어린 양을 노려보는 것과 같았고 그들이 손에 쥔 녹슨 칼날과 몽둥이에서는 비릿한 살기가 뿜어져 나와 만석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만석은 등 뒤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려 옷을 적시는 것을 느꼈지만 지금 물러서면 자신은 물론이고 집에 누워 계신 어머니마저 살릴 수 없다는 생각에 떨리는 다리에 억지로 힘을 주어 버텼습니다. 잿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은 더욱 어두워져 사방이 침침해졌고 어디선가 까마귀 울음소리가 기분 나쁘게 들려와 불길함을 더했습니다. 산적 우두머리는 만석의 겁먹은 표정을 즐기듯 천천히 다가오며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협박을 이어갔습니다. 어이 젊은이, 굳이 목숨을 재촉할 필요는 없지 않나. 우리가 원하는 건 네 등 뒤에 있는 그 지게뿐이다. 얌전히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친다면 내 특별히 목숨만은 부지하게 해주마. 그의 입에서는 역겨운 술 냄새가 풍겨왔고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웃는 모습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흉물스러웠습니다. 만석은 그들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힘으로 맞서기에는 중과부적이라는 현실이 뼈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만석에게 이 약초와 버섯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어머니의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결연한 눈빛으로 우두머리를 쏘아보며 대답했습니다. 이 짐 안에는 병드신 노모를 살릴 약초가 들어있어. 당신들도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을 터인데 어찌 남의 귀한 목숨줄을 끊으려 한단 말이오. 제발 길을 비켜주시오. 만석의 호소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지만 이미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산적들의 귀에는 그저 나약한 자의 헛소리로 들릴 뿐이었습니다. 우두머리는 만석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얼굴을 찡그리며 바닥에 침을 퇴 하고 뱉었습니다. 이놈이 말로 하니까 못 알아듣는 모양이구나. 부모 형제, 그런 건 배부른 놈들이나 찾는 사치다. 당장 굶어 죽게 생겼는데 효도가 밥 먹여주더냐. 얘들아, 저놈이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으니 몽둥이 찜질로 정신을 번쩍 들게 해주어라. 우두머리에 고함 소리가 떨어지자마자 주위를 둘러싸고 있던 산적들이 와 하는 괴성과 함께 일제히 만석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만석은 본능적으로 품속에 숨겨두었던 손도끼를 꺼내 들고 허공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오면 베어버리겠다. 만석의 눈은 붉게 충혈되었고 평생 남을 해코지 한번 해본 적 없는 그의 손에 들린 도끼는 위태롭게 춤을 추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만석의 반항에 제일 먼저 달려들던 산적 하나가 깜짝 놀라 주춤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무꾼으로 단련된 만석의 팔 힘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죽기 살기로 덤비는 기세에 산적들도 잠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러나 산전수전 다 겪은 산적들은 금세 대열을 정비하고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다시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호이 놈 보게 도끼질 좀 한다 이거지. 어디 그 도끼로 우리 모두를 상대할 수 있나 보자.
산적들은 긴 몽둥이로 만석의 도끼가 닿지 않는 거리에서 툭툭 건드리며 힘을 빼놓기 시작했습니다. 만석은 사방에서 날아오는 공격을 막아내느라 정신이 없었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는 힘이 풀리고 시야는 땀으로 흐려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뒤쪽에서 기회를 엿보던 산적 하나가 만석의 종아리를 몽둥이로 힘껏 가격했습니다. 으윽 하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만석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쓰러졌고 그 충격으로 손에 쥐고 있던 도끼마저 멀리 튕겨 나가고 말았습니다. 지게가 엎어지면서 정성스럽게 캤던 약초와 말린 버섯들이 흙바닥에 흩어졌고 만석은 바닥을 구르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산적들은 득이양양하게 웃으며 쓰러진 만석을 에워싸고 발길질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이 독한 놈 감히 우리한테 도끼를 휘둘러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라. 무자비한 발길질이 만석의 온몸에 쏟아졌고 만석은 머리를 감싸쥐고 웅크린 채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흙먼지가 입안으로 들어오고 온몸이 으스러지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지만 만석의 눈은 바닥에 흩어진 약초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약을 구해야 하는데. 만석은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흙 묻은 약초를 줍기 위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지만 산적의 거친 발이 그의 손을 짓밟았습니다. 산적 우두머리는 만석의 손을 밟은 채 쭈그리고 앉아 비열하게 속삭였습니다. 그러게 곱게 내놓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 효심이 갸륵하여 내 직접 황청일로 보내주마. 우두머리는 허리춤에서 시퍼런 칼을 꺼내 들었고 차가운 금속성의 빛이 만석의 눈앞에서 번뜩였습니다. 만석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하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고향 집에 홀로 계신 어머니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죄송하다는 마음만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바로 그 순간 기이한 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산 전체를 뒤흔들던 바람소리가 뚝 끊기더니 숲속의 모든 소리가 거짓말처럼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나뭇집 흔들리는 소리, 새들의 울음소리, 심지어 산적들의 거친 숨소리마저 삼켜버린 듯한 완벽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기묘한 정적 속에서 산적들은 영문을 모른 채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어리둥절해했습니다. 칼을 높이 치켜들었던 우두머리 또한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동작을 멈추었습니다. 형님, 이게 무슨 조화입니까? 갑자기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부하 산적 하나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공기는 물 먹은 솜처럼 무겁게 가라앉았고 피부를 찌를 듯한 한기가 숲 전체를 감싸 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날씨가 추워진 것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하고 압도적인 존재가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본능적인 경고와도 같았습니다. 만석 또한 고통을 잊고 감았던 눈을 뜨며 주위를 살폈는데 숲의 그림자가 아까보다 훨씬 짙고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때 땅바닥에 흩어져 있던 작은 돌멩이들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두둥, 두둥. 처음에는 아주 미약하여 느끼지 못할 정도였으나 점차 규칙적인 진동이 발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 전체가 거대한 심장처럼 박동하는 것 같기도 했고 땅속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북소리 같기도 했습니다. 산적들은 불안감에 휩싸여 주춤거리며 뒷걸음질을 쳤고 말들은 공포에 질려 히힝거리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누가 장난치는 것이냐. 우두머리가 허공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자신의 메아리뿐이었습니다. 안개는 더욱 짙어져 이제는 바로 옆에 있는 동료의 얼굴조차 희미하게 보일 정도가 되었고 그 짙은 안개 속에서 비릿한 피냄새 대신 알 수 없는 짐승의 누린내가 섞인 묵직한 향기가 풍겨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만석의 기억 속에 희미하게 남아있던 10년 전
그 겨울날 맡았던 야생의 냄새와 비슷하면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강렬하고 위압적인 향기였습니다. 산적들은 본능적으로 서로의 몸을 밀착시키며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그들은 평생을 산에서 살아온 자들이었기에 이 숲의 주인이 곰이나 멧돼지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숲속의 제왕 산중의 군주가 아니고서는 뿜어낼 수 없는 압도적인 패기가 사방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두머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칼을 고쳐 잡으며 귀신이다. 귀신이 장난을 치는 거야. 썩 물러가지 못할까? 라고 악을 썼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포로 인해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짙은 안개를 뚫고 두 개의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도깨비 불처럼 작고 희미해 보였으나 점차 가까워지면서 그 불빛은 활활 타오르는 횃불만큼이나 크고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불빛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거대한 눈동자였습니다. 황금빛으로 이글거리는 그 눈동자는 사람의 키보다 높은 위치에 떠 있었고 그 안에 담긴 형형한 광채는 산적들의 영혼까지 얼어붙게 만들 만큼 강렬했습니다. 만석은 그 눈동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크기와 위압감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달라졌지만 그 깊고 맑은 황금빛 눈동자 속에 담긴 기운은 그날 눈 덮인 산속에서 마주쳤던 어린 호랑이의 그것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설마 만석의 입에서 탄식 같은 속삭임이 새어나왔고 그는 아픔도 잊은 채 홀린 듯이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대한 눈동자의 주인이 천천히 모습을 드러내자 산적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안개 속에서 걸어 나온 것은 집채만한 덩치를 가진 검은 호랑이, 바로 전설 속에서나 듣던 흑호였습니다. 칠흑 같은 검은 털은 윤기가 흘러 마치 갑옷을 입은 듯했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바위가 부서지는 듯한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그 크기는 일반 호랑이의 두세 배는 좋게 되어 보였고 입 밖으로 삐져나온 송곳니는 단검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산적들 중 가장 겁이 많은 자가 힉 하며 기절하여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나머지 산적들도 다리가 풀려 주저앉거나 오줌을 지르며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우두머리조차 칼을 떨어뜨리고 입을 떡 벌린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감히 대적할 수 없는 자연의 위대함 앞에서 그들의 탐욕과 악의는 먼지처럼 하찮게 흩어져 버렸습니다. 흑호는 산적들을 향해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는데 그 소리는 천둥소리처럼 골짜기를 울리며 사람들의 고막을 찢을 듯이 파고들었습니다. 흑호는 쓰러져 있는 만석에게 시선을 주지 않고 오직 산적들만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구역을 침범하고 자신의 은인을 해치려 한 불청객들에게 징벌을 내리려는 산신의 분노를 대변하는 듯했습니다. 흑호의 코에서는 하얀 김이 뿜어져 나왔고 꼬리는 채찍처럼 좌우로 흔들리며 바닥을 내리쳤습니다.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고 금방이라도 흑호가 산적들을 덮칠 것만 같은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만석은 엎드린 채 고개를 들어 흑호의 위험 있는 자태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두려움보다는 경외심이 앞섰고 왠지 모를 안도감이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올랐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살려준 그 작고 여린 생명이 이제는 산을 호령하는 왕이 되어 자신을 구하러 나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으면서도 가슴 벅찬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만석은 마음속으로 네가 정녕 그 아이더냐 라고 물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흑호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서자 산적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치다 서로 엉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두머리는 살려달라는 말조차 나오지 않아 뻐끔거리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흑호는 그들을 덮치는 대신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고 포효했습니다. 크앙, 산천초목이 벌벌 떨고 바위가 구르는 듯
듯한 그 엄청난 울음소리는 검은 고개의 안개를 단번에 걷어내버릴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의 울음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꾸짖고 산의 질서를 바로잡는 제왕의 선포였습니다. 그 포효 소리에 정신이 혼미해진 산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무기도 버리고 도망칠 궁리만 하게 되었습니다. 흑호는 도망치려는 산적들의 앞길을 막지 않았지만 그 눈빛만으로도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공포를 심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고 만석을 위협하던 죽음의 그림자는 흑호의 등장과 함께 산적들에게 옮겨갔습니다. 만석은 흩어진 약초를 품에 꼭 안고 이 기이하고도 놀라운 광경을 지켜보며 자신의 운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산천초목을 벌벌 떨게 만드는 검은 호랑이의 우렁찬 포효 소리가 다시 한번 고요한 산골짜기를 뒤흔들자 넋이 나간 산적들은 그제야 정신이 든든 비명을 지르며 사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토록 위세등등하던 산적들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살아야겠다는 본능만이 그들의 다리를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무겁고 거추장스러운 무기들은 바닥에 내팽개쳐진 지 오래였고 남의 것을 탐내어 빼앗았던 보찜들도 걸음 하나 살려라 도망가는 그들의 뒤편에 초라하게 버려졌습니다. 산적들은 서로 먼저 도망치기 위해 밀치고 밟으며 아수라장을 연출했고 그 모습은 마치 끓는 물에 놀라 튀어 오르는 미꾸라지 떼와도 같아 보였습니다. 우두머리 산적 또한 체면이고 목고 다 팽개치고 네 발로 기어서 숲속으로 도망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는 도망치는 와중에도 뒤에서 호랑이가 쫓아오지는 않을까. 연신 힐끔거리며 겁에 질린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서도 비명조차 제대로 지르지 못하고 헛바람 들이켠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찢어진 옷자락이 나뭇가지에 걸려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시덤불에 얼굴이 긁혀 피가 나도 고통을 느낄 겨를조차 없이 그저 어둠 속으로 몸을 숨기려 발버둥 쳤습니다. 산의 주인인 호랑이가 내뿜는 섯을 퍼런 살기에 압도당한 그들은 다시는 이 검은 고개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않으리라. 뼈저리게 후회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갔습니다. 산적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뒤 숲속에는 다시금 무거운 정적이 찾아왔지만 아까와는 사뭇 다른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비릿한 탐욕과 살기가 사라진 자리에 산중의 왕이 뿜어내는 엄숙하고 신령스러운 기운이 가득 차올랐기 때문입니다. 만석은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렸지만 시선만은 거대한 검은 호랑이에게서 떼지 못했습니다. 호랑이는 도망가는 산적들을 쫓지 않고 그 자리에 우뚝 서서 마치 하찮은 것들은 상대할 가치도 없다는 듯이 고고한 자태를 뽐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조심스럽게 호랑이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가자 호랑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만석을 마주 보았습니다. 집채만한 덩치와 무시무시한 이빨을 가진 맹수였지만 만석을 바라보는 그 황금빛 눈동자는 조금 전 산적들을 향해 뿜어내던 분노와 살기가 씻은 듯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신 그 눈빛에는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다시 만난 옛벗을 향한 반가움과 자신을 구해준 은인에 대한 깊은 애정이 그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만석은 저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고 떨리는 목소리로 너로구나, 정말로 너였어 라고 나직이 읊조렸습니다. 검은 호랑이는 만석의 말을 알아들기라도 한 듯 낮게 그르렁 소리를 내며 거대한 몸을 이끌고 만석에게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거대한 발이 땅을 디딜 때마다 묵직한 울림이 전해져 왔지만 만석은 더 이상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호랑이는 만석의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멈춰섰고 거친 숨결을 내뱉으며 만석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덥석 물면 한 입거리도 안 될 만석이었지만 호랑이는 마치 깨지기 쉬운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럽게 코를 만석의 어깨와 가슴에 비비며 친근감을 표시했습니다. 만석은 용기를 내어 떨리는 손을 뻗어
호랑이의 두툼한 앞다리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칠흑같이 검은 털 사이로 10년 전 자신이 묶어주었던 헝겊 자국이 선명한 하얀 흉터로 남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덫에 걸려 피를 흘리던 그 가냘픈 다리가 이제는 바위도 부술 만큼 튼튼하고 거대해졌지만 그 흉터만은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고 두 사람 안이 사람과 짐승 사이의 끈끈한 인연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 흉터를 쓰다듬으며 살아있었구나. 이 험한 산속에서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었구나. 하며 감격에 겨워 오열했습니다. 호랑이는 만석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고 얌전히 받아들이며 거칠고 따뜻한 혀로 만석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핥아주었습니다. 까칠까칠한 혀의 감촉이 얼굴에 닿자 만석은 10년 전 눈밭에서 느꼈던 생명의 온기를 다시금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눈빛과 천을 통해 전해지는 마음은 그 어떤 언어보다도 깊고 진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산적들에게 짓밟히고 모욕당했던 만석의 서러움과 공포는 산군의 따뜻한 위로 속에 눈 녹듯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든든함과 평온함이 차올랐습니다. 잠시 후 호랑이는 몸을 돌려 엎어진 지게와 바닥에 흩어진 약초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앞발로 조심스럽게 약초들을 모으는 신용을 하며 만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이것들이 네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던 것이냐, 어서 챙기거라 라고 말하는 듯했습니다. 만석은 눈물을 닦고 서둘러 달려가 흙투성이가 된 약초와 말린 버섯들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약초들은 흙만 조금 묻었을 뿐 상한 곳은 없었고 어머니의 약을 다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만석이 짐을 다시 꾸리고 지게를 짊어지자 호랑이는 만석이 갈 채비를 마친 것을 확인하고는 고개 쪽이 아닌 마을로 내려가는 길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만석을 쳐다보며 따라오라는 듯이 짧게 울음소리를 내었습니다. 이제 날이 완전히 저물어 사방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고 안개마저 자욱하여 한 치 앞도 분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호랑이가 길잡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입니다. 만석은 든든한 호위무사가 생긴 것에 감사하며 호랑이의 뒤를 따라 어두운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산군이 앞장서서 걷자 밤의 숲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온해졌습니다. 평소라면 밤새 울어대던 부엉이도 덤불 속에서 부스럭거리던 산짐승들도 산군의 기세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호랑이의 두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황금빛 광채는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 만석의 발길을 비추어 주었고 호랑이가 지나가는 곳마다 가시덤불이 저절로 길을 터주는 듯 했습니다. 만석은 10년 전 자신이 구해준 작은 생명이 이제는 자신을 지켜주는 거대한 수호신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 벅찬 감동을 느끼며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호랑이는 가끔씩 멈춰서서 만석이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만석이 지게의 무게 때문에 힘겨워하며 뒤처질 때면 호랑이는 걸음을 늦추어 만석과 보폭을 맞추어 주었고 험한 바위 구간이 나오면 먼저 올라가서 안전한 길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사람과 맹수가 어둠 속을 나란히 걷는 이 기묘한 동행은 마치 오래된 전설 속의 한 장면처럼 신비롭고 아름다웠습니다. 만석은 호랑이의 등 뒤를 바라보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는 말을 수없이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느덧 숲의 나무들이 듬성듬성해지고 저 멀리 마을의 불빛들이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험난했던 검은 고개를 무사히 넘어 안전한 마을 입구에 다다르자 호랑이는 걸음을 멈추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사람들의 마을에 호랑이가 나타나면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을 염려한 배려였습니다. 호랑이는 만석을 향해 돌아선 뒤 깊은 눈빛으로 마지막 작별 인사를 건넸습니다. 이제부터는 혼자 갈 수 있으니 걱정 말라는 듯 꼬리를 천천히 흔들며 만석을 안심시켰습니다. 만석은 지게를 잠시 내려놓고 호랑이 앞에 넙죽 큰 절을 올렸습니다.
상구님 덕분에 목숨을 건지고 어머니의 약을 구했습니다.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이 산에서 오래오래 건강하게 지내십시오. 만석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떨리고 있었고 호랑이 또한 그 마음을 알았는지 낮게 포효하며 화답했습니다. 그리고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려 어둠이 짙게 깔린 숲속으로 자신의 왕국인 산으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진 자리에는 잠시 동안 신비로운 기운이 머물다 흩어졌습니다. 만석은 호랑이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그 자리에 서서 산 쪽을 바라보다가 다시 지게를 짊어지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들어서자 익숙한 흙 냄새와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저녁 연기 냄새가 만석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평소라면 낯선 인기척에 지저댔을 마을의 개들도 만석의 몸에 배어있는 상군의 냄새를 맡았는지 꼬리를 내리고 구석에 숨어 낑낑거리기만 할 뿐 짖지 않았습니다. 만석은 고요한 마을길을 지나 자신의 집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자 안방에서 콜록거리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만석은 안도감과 죄송함이 동시에 밀려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만석이 왔습니다. 약을 구해왔습니다. 만석이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 희미한 등잔불 아래 누워 계시던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아들을 반겼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와 흙투성이가 된 옷을 보고 놀라셨지만 무사히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사하여 만석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만석은 어머니를 안심시키고 서둘러 부엌으로 나가 약탕기에 불을 지폈습니다. 호랑이 덕분에 되찾은 귀한 약초들을 정성스럽게 씻어놓고 부채질을 하며 약을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불 소리와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약탕기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우자 집 안에는 비로소 따뜻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약초다리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면서 며칠 동안 집안을 짓누르던 근심과 걱정의 그림자도 서서히 거치는 듯 했습니다. 약이 다 다려지자 만석은 정성스럽게 사발에 담아 어머니께 올렸습니다. 어머니여서 이 약을 드세요. 읍내에서 제일 용한 의원이 지어준 처방대로 가져온 약재입니다. 이거 드시면 금방 기운을 차리실 겁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약사발을 받아 드시고는 아들의 정성에 감동하여 단숨에 약을 들이키셨습니다. 쓴 약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그 어떤 꿀물보다도 달고 귀한 아들의 효심이 가득 담긴 생명수나 다름없었습니다. 약을 드시고 난 어머니는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자리에 누우셨고 만석은 어머니의 다리를 주물러 드리며 오늘 있었던 일은 가슴속에 묻어두기로 했습니다. 어머니가 괜한 걱정을 하실까봐 산적을 만난 일도 호랑이의 도움을 받은 일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장터에 사람이 많아 늦었다고 오는 길에 발을 헛디뎌 옷을 좀 버렸다고 둘러대며 웃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따뜻한 아랫목에서 금세 고난 잠에 빠져드셨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어머니의 숨소리가 고르게 바뀌지 만석은 그제야 긴장이 풀리며 노곤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부엌 한 구석에 앉아 남은 찬밥을 물에 말아먹으며 줄인 배를 채웠습니다. 거친 보리밥이었지만 살아서 돌아와 어머니 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진수성찬이 부럽지 않았습니다. 낡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산군이 보내주는 자장가처럼 포근하게 들려왔습니다. 만석은 식사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와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거친 하늘에는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떠올라 세상을 비추고 있었고 저 멀리 검은 고개 쪽 산봉우리가 달빛을 받아 신비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석은 그곳 어딘가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 검은 호랑이를 향해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전했습니다. 산적들은 쫓겨났고 약은 무사히 구해왔으며
집안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이 밤 만석의 집은 그 어느 때보다 따스하고 안온한 공기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만석이 정성으로 달여올린 약을 드신 어머니는 그날 밤 깊은 잠에 빠져드셨는데 그동안 기침 때문에 밤새 뒤척이시던 모습과는 달리 갓난아이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창호지 문을 뚫고 들어온 따사로운 햇살이 방안을 비출 때 어머니는 놀랍게도 스스로 자리를 털고 일어나 앉으셨습니다. 수년 동안 괴롭히던 열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창백하던 얼굴에는 옅은 홍조가 돌아 생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만석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 또한 아들의 갸륵한 효심 덕분에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며 만석의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집안에는 다시 웃음꽃이 피어났고 그동안 쌓여있던 근심과 걱정의 먼지들은 아침 햇살과 함께 말끔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는 기이하고도 반가운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검은 고개를 점거하고 있던 산적대가 밤사이 감쪽같이 사라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고개를 올라가 본 마을 청년들의 말에 따르면 산적들의 소굴은 텅 비어 있었고 무기들은 부러진 채 널브러져 있었으며 바닥에는 마치 넋이 나간 듯 기어서 도망친 자국들만이 어지럽게 남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사람의 것이라고는 믿기 힘든 거대한 짐승의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는데 마을 노인들은 그것을 보고 산신령님이 노하셔서 상군을 보내 악한 무리를 쫓아내신 게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가 마을 사람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닫아 걸었던 대문을 활짝 열기 시작했습니다. 산적들이 사라지자마자 마을에는 또 다른 경사가 겹쳤는데 지루하게 이어지던 가뭄을 끝내는 단비가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후두둑 떨어지던 빗방울이 점차 굵어지더니 며칠 동안 쉬지 않고 대지를 적시며 메말라 갈라진 논밭을 촉촉하게 채워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빗속으로 뛰쳐나와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늘에 감사를 드렸고 말라붙었던 가을에는 다시 맑은 물이 콸콸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만석 또한 마당에 서서 시원하게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이 모든 것이 상군이 가져다준 축복이라 믿고 산을 향해 깊은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비가 그친 뒤 산과 들은 다시 푸르름을 되찾았고 마을에는 활기가 넘쳐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로 가는 길이 다시 열리자 마을 사람들은 앞다투어 물건을 팔고 생필품을 사오며 예전의 활기찬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만석은 이제 마음 놓고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약초를 캐며 어머니를 봉양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성실함과 효심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만석이 검은 고개를 넘어 약을 구해온 날 밤에 산적들이 사라진 것을 두고 만석의 효성에 감복한 하늘이 도운 것이라며 수근거렸습니다. 만석은 그저 빙그레 웃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일 뿐 그날 밤 있었던 흑호와의 만남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하며 그들만의 소중한 비밀로 간직했습니다. 계절은 다시 바뀌어 온 산이 붉게 물드는 가을이 찾아왔고 마을의 논밭에는 황금빛 물결이 출렁이며 풍년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넉넉해진 수확물 덕분에 곡간을 가득 채우고 서로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잃어버렸던 인심을 되찾았습니다. 만석의 집 마당에도 햅쌀 가마니와 잘 말린 곶감이 주렁주렁 매달렸고 건강을 되찾으신 어머니는 텃밭에서 가꾼 채소로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저녁이면 집집마다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수한 냄새가 골목을 메우니 산골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기운으로 가득 찼습니다. 만석은 가끔 나무를 하러 산 깊은 곳에 들어갈 때면 남들 몰래 닭 한 마리나 돼지고기 한 덩이를 챙겨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 어린 호랑이를 처음 만났던 그 바위 틈이나 흑호가 사라졌던 숲 입구 쪽에 조용히 고기를 놓아두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다음 날 가보면 고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가끔 산에서 나는 귀한 산삼이나 송이버섯이 놓여 있기도 했습니다. 만석은 그것이 상훈이 보내는 답례임을 알고 미소 지으며 비록 눈앞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늘 자신과 마을을 지켜보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러 만석은 어느덧 중년을 넘어선 나이가 되었고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천수를 누리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실 때까지 지극정성으로 모셨으며 어머니의 장례식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모여 그의 효심을 기리고 슬픔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보낸 뒤에도 만석은 외로워하지 않고 마을의 대소사를 챙기며 덕을 베풀었고 동네 아이들에게 예시이야기를 들려주는 인자한 할아버지로 늙어갔습니다. 아이들은 만석의 무릎에 앉아 할아버지 옛날에 호랑이 만난 이야기 좀 해주세요 라고 조르곤 했지만 만석은 그저 허허 웃으며 호랑이는 착한 사람만 알아보는 법이란다 라고 말해줄 뿐이었습니다. 만석이 사는 마을은 호랑이가 지켜주는 마을로 소문이 나서 인근의 도적들이나 잡배들은 감히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산에서 들려오는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마을을 감싸 안았지만 사람들은 그 소리를 두려워하기는커녕 마을을 지키는 수호신의 목소리라 여기며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가끔 낯선 이가 마을에 들어와 나쁜 마음을 먹으려 하면 어디선가 거대한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그들을 쫓아버린다는 신비한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덕분에 마을은 수십 년이 지나도록 도둑 하나 없는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만석의 인생에 또 한 번 눈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이제는 흰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된 만석은 따뜻한 아랫목에 앉아 창밖으로 소복이 쌓이는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10년 아니 이제는 수십 년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차가운 눈밭에서 피를 흘리던 어린 생명과 그 생명을 구하기 위해 덫을 벌리던 자신의 젊은 날,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나타나 자신을 구해준 웅장한 흑호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만석은 낡은 화로에 밤을 구우며 그때의 그 따뜻했던 교감이 자신의 인생을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는지 되새겼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만석은 방문을 살며시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얼굴을 스치지만 그 바람 속에 섞여 있는 익숙한 산 냄새가 반가웠습니다. 만석은 눈 덮인 산을 향해 조용히 혼잣말을 건넸습니다. 자네도 이제 많이 늙었겠구먼. 추운 겨울 아픈 곳 없이 잘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네. 내 생이 다하는 날까지 자네의 은혜는 잊지 않을 걸세. 그러자 산 쪽에서 마치 대답이라도 하듯 우어어 하는 낮고 깊은 울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는 늙은 친구에게 보내는 안부 인사처럼 그윽하고 평온했습니다. 다시 방으로 들어온 만석은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누웠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의 온기가 등허리를 찢어주고 창호지 문 밖에서는 사락사락 눈 내리는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습니다. 만석의 마음은 소미불을 덮은 듯 포근했고 지나온 삶에 대한 후회도 미련도 없이 오직 감사함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눈을 감으며 꿈속에서라도 그 옛날의 맑은 눈망울을 가진 호랑이를 다시 만나 함께 눈밭을 달리는 상상을 했습니다. 온 세상이 하얗게 덮인 고요한 밤 만석의 숨소리는 점차 규칙적으로 변해갔고 그의 얼굴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호랑이와 나무꾼의 아름다운 인연은 전설이 되어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고 사람들은 자연을 경외하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배우며 대대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산과 마을이 하나가 되고 사람과 짐승이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며 어우러져 살던 그 시절의 이야기는 지금도 눈이 오는 겨울밤이면 할머니의 무릎을 베고 누운 아이들의 꿈속으로 살며시 스며들곤 합니다. 오늘 밤도 저 산 너머에서는 흑호가 바위 위에 앉아 묵묵히 마을을 내려다보며 착한 사람들이 단잠을 잘 수 있도록 지켜주고 있을 것입니다. 방 안이 등잔불이 가물거리다
사그라들고 어둠이 포근하게 내려앉은 상월마을은 깊은 정막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에서 물방울이 똑하고 떨어지는 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 세상의 모든 소란스러움은 눈 속에 파묻혀 잠들었습니다. 만석 노인의 집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마지막 연기도 눈송이와 섞여 하늘로 흩어졌고 달빛만이 조용히 지붕을 비추며 긴 밤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아무런 걱정도 근심도 없는 참으로 길고도 평안한 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무거운 짐일랑 모두 내려놓고 만석이 느꼈던 그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분으로 깊고 달콤한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산신령님의 가호가 여러분의 꿈자리를 지켜줄 테니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